자영업자의 눈물이라 변한 게 없다. 사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통제 방역을 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풀어도 이게 반짝하고 나서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실물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실물 경기인데요. 실물을 보면요. 경제 전체가 보입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봐서 그것밖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것밖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넓혀보면 시장 전체가 잘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11월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57이에요. 57. 57이면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3월에 27.9까지 떨어진 적이 있죠. 그리고 2021년에 35.8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2021년 7월에는요. 32.8. 그 다음에 2021년 작년이죠. 44.3이었습니다. 7월에는 53.8이었고요. 그리고 11월에 오늘 발표가 된 걸 보면 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 100. 100이 기준이 돼야지 경기가 잘 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57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경기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여건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한 것이 없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남은 것은 빚뿐이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게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나서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2020년이죠.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막기 시작해서 2022년 4월 달까지 막았거든요. 4월 전까지 막았죠. 3월 달까지 막았죠. 그러면 거의 말입니다. 2년하고도 1개월 정도 될 거예요. 2년 1개월 동안 막아 제꼈으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물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실물 경제 다 죽여놨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판단 미스, 사회주의식 경제 통제였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에요. 자유대한민국에서 장사할 권리를 정부가 직접 박탈한 거예요. 장사 몇 시까지만 해? 9시까지 해? 10시까지 해? 11시까지 해? 사람은 2사람 이상은 안 돼? 3사람 이상은 안 돼? 4사람 이상은 안 돼? 인원 제한까지 걸었잖아요. 이것은 방역 중에서도요. 제가 봐서는 최악의 통제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방역하면 안 된다. 경제 다 죽인다. 게다가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는 어디 갔느냐. 시장경제를 우리는 추구해왔는데 시장경제 어디 갔느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자영업자 원평균 사업 매출액을 보면 지금 장난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대비 27.96%가 떨어졌거든요. 2022년 올해도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이죠. 올해도 만만치 않은 2020년 당연히 안 좋고요. 당연히 안 좋고요. 올해도 지금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다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휴가를 내서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물가예요. 물가를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물가는 진짜 비싸더라. 밥 사 먹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밥값이 이렇게 비싸면 남는 게 없다. 저는 이게 계속 강원도 지역에서만 제가 2박 3일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지금 기침을 제가 많이 하는데 거의 몸이 안 좋아서 다시 그냥 돌아오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물가가 장난 아니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음식을 시켜서 먹어보니까요. 와, 이게 밥값이 일주일에 들어가는 밥값만 해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안 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씁니다. 당연히 자영업자들 월 매출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인건비 올랐죠. 실제료비 올랐죠. 가게세 올랐죠. 세금 올랐죠.
버텨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게다가 사람마저 없어. 그러니 매출은 매출대로 떨어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올라가고, 예.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대로 떨어지고, 그건 빚만 쌓일 수밖에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인당 평균 부채 장난 아닙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억입니다. 1억 7,850만 원이. 자영업자가 한 55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야,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550만 명. 근데 자영업자가 한 집에 2명 있는 경우는요, 더 크겠죠. 빚 자체가. 지금 2017년에 1억 4,932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 1억 7,85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 장난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2022년 가잖아요. 더 올라갑니다. 왜 더 올라가냐고요? 보세요. 예, 자영업자 부채가 3분기 2022년 3분기에 보면 1,014조 2천억 원입니다. 14조 2천억 원, 여기다가 550만 명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면 이거 1억 9천까지 올라갑니다. 1억 9천. 1억 9천까지 올라갑니다. 1억 9천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장사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이자도 못 갚아. 빚은 은감성심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예, 문제라는 겁니다. 이자요?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6년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부채 480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 3분기에 작년 3분기죠. 1,014조 2천억 원. 늘어난 게 534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11.2%나 증가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것만 하더라도 329조 3천억 원이 48.08%나 폭증했습니다. 그러니 남는 건 빚밖에 없다는 이야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마찬가지죠. 문제는 올해예요. 올해 버텨내야 되잖아요. 야,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실물 경제 더 나빠질 거거든요. 예, 이게 하반기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상반기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하반기는 좀 나아질 겁니다. 하반기는 좀 나아지지만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막상 밥을 먹으러 가보니까 밥 먹기가 무섭더라요. 밥 먹기가. 지금도 부담이 돼요. 갈비탕 한 그릇 24,000원. 부담 안 돼요? 갈비탕 한 그릇에? 예. 밥 한 공기 더 시키면 1,500원이 더 붙습니다. 그러면 25,500원이에요. 부담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이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올리는데 그 가격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에 오히려 더 충격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물건값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가장 최악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반드시 사업하시는 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 이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팔 수도 없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팔 수 있게끔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그 생각합니다.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요. 밥은 먹어요. 밥은 먹지만 줄입니다. 밥을 줄이더라. 그러니까 옛날엔 3끼 먹던 걸 2끼로 줄인다니까요. 실제로도. 물론 저야 방송을 하니까 뭐 밥 먹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2끼 먹는데 돈이 없어서 2끼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2끼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밥값에 대한 공포가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도 더 힘든 나날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가. 박리담회로 잘 팔 것인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그죠. 박리담회로 잘 팔 것인가. 그런 고민. 아니면 원재료를 내가 직접 생산할 것인가. 이런 고민. 뭐 하여튼 원가를 낮춰서 영업이익을 덜 늘리는 방법이 뭔지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변화도요. 생존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2023년은요. 생존을 위한